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또 많은 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게 많이 바뀌었어. 여기서부터 좀 개인적인 생각을 또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이 질문을 보고 저희 의식의 흐름에 맞춰 저의 생각들, 사고하는 방법들 이제 여러분들과 NJ 채널이 그거니까 공유를 좀 해보면 2026년 7월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AI가 끝낼 것 같고 바이브 코딩이 어떻고 에이전트가 어떻고 막 이러다가 뭐 직업 없어진다 뭐 한다. 전 항상 얘기하잖아.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어떤 연구원, 교수님, 학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거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꽤나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제 AI 관련된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샘 알트만 같이 그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진짜 믿고 걸러야 돼.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얀 루쿤이라든지 앤드류 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새겨들어야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교육이 안 되고 전공이 다른 학자라든지 CEO들은 자기네 기사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팔에 안으로 굽는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 역할이 그거니까. 그냥 주가를 띄우고 하죠. 그런 거에 NJ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노이즈에 놀아나지 말고 바람 부는데 미역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핵심 보이지 않는 핵심을 진듯하게 따라가는 게 이제 NJ 채널 핵심인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딩 공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쪽지를 받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요즘 같은 AI 시대에서 너도 나도 막 AI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AI가 실제 우리 삶에 오려면 AI 버블이 꺼져야 돼. 마치 지금의 더 이상 스마트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과거에 스마트로 난리가 났었다니까. 스마트폰,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자동차 다 스마트로 그냥 도배된 것처럼.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도 여기 AI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코딩을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데이터 구조를 공부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와 20대 초반에 이제 그 수많은 노이즈에서 이런 통찰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런 분위기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얘기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얘기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깨닫게 될 거라서 굳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공부하셔야죠. AI도 쓰고 다 해야지. 근데 하다 보면 핵심이 뭔지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 핵심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계속 그 노이즈에 따라서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건 있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안 물어본대 사람들이. 다들 그냥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트렌드를 탈까요? 저 트렌드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 근본. 이 근본이라는 걸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가운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뭐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옷 갈아입고 나서 뭐 전문가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남 탓할 게 아닙니다. 다 본인 잘못이야.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의식의 흐름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잔소리를 좀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하도 그냥 쉽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렇잖아.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단순하고 전공법으로 풀어야 된다. 적어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하고 유학 준비하고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숙 생활하고 막 발발거리면서 돈 빌리고 그렇게 막 꽁초 주워 피고 그렇게 막 미국에서 개고생할 때 그럴 때 이제부터 쭉 주변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 닮고 싶은 분들 그분들한테 배운 거야 내가.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잔머리 쓰지 말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얼마 전에 신진서 구단이 카타고랑 바둑을 해서 이겼습니다. 3대2로 이겼죠. 첫 판은 지고 두 번째 판 이기고 세 번째 판을 이겼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인터뷰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랑 두는 방법과 AI랑 대국하는 그 마음의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기세 혹은 뭔가 이렇게 탁 형세를 막 공격적으로 밀고 당기면서 흔드는 판은 사람한테 통하거든요. 근데 AI한테 그런 식으로 해봤자 그냥 1절도 안 막히는 거야. 그렇잖아. 마치 계산기 같은 거야. 피로도도 안 느끼고 우리가 계산기가 계산을 잘했다고 해서 놀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백날 해봤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때 신진서 구단이 두 번째, 세 번째 때 인간과 같지 않은 다른 전략으로 AI한테만 쓸 수 있는 멘탈리티와 전략으로 그 수법대로 적을 하고 날로 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겼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억이 나는 거고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거고 그리고 그 바둑 그러니까 신진석 구단뿐만 아니라 해설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도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디오 몇 개 더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알파고 때도 마찬가지 이세돌 10년 전에 2016년도 알파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차를 두다가 한번 뭐가 조금 삐끗하고 어떤 큰 틀에서 뭔가 흔들리면 그 뒤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를 든다는 거죠. 알파고 때도 똑같았죠. 신진서 때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끝까지 안 흔들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2점 젖바둑의 우세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 뒤에도 그렇고 지켜나가면서 가끔 얘네가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인간은 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를 둔다는 게 이제 바둑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은 전문가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바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바둑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LLM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더 태생적으로는 머신러닝의 특징으로 봐야 돼.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제 흔히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했는데 저는 그냥 에러로 본다고 이야기했죠. 비디오를 쭉 통해서 할루시네이션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에러예요. 에러.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약간 뜻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를 포장하지만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크리티컬 시스템에 접목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AI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우주선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건강 수술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내 생명이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잘 두다가 뭐가 하나 시스템이 이상해지니까 아예 전혀 다른 대답들을 상식적으로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AI는 어떤 AI 그러니까 지금의 AI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 걸 탁월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막 AI로 뭐 만능인 것처럼 막 뿜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시간을 가지고 더 파운데이션을 투자해가지고 그 흔히 이제 뭐 박사 바보라고 하죠. 머리통 막 이렇게 크고 몸은 막 되게 작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이제 한때 있었었는데 쓸데없이 이제 한쪽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이런 좋은 도구를 갖고 저도 학습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작업을 5시간 하면은 그 중에 5시간 정도는 아마 연관된 학습들이나 계속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AI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경험자, 실무자 혹은 이제 교육자들이 고민해서 쌓아놓은 이런 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고민을 하면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중에 이제 AI에 관련된 어떤 학습 분위기나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얘기 있죠. 요즘 중국 이게 세대들은 제가 쇼츠를 봤는데 한자가 어렵잖아. 우리 한글은 몇 개의 글 갖고 그러니까 뭐 40개인가? 또 뭐 그거에 이제 캐릭터 가지고서 뭐 몇만 자의 문자, 거의 무한의 문자를 만들어냈지만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상형 문자라고 하나 이렇게 문자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 같은 경우는 조합보다도 이렇게 다 외워야 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MZ세대들은 글자 쓰는 거를 많이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음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카데믹에서 느꼈던 것도 약간 좀 비슷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아웃풋들은 되게 좋아지게 포장이 되지만 이거를 얘기해보고 시험을 봐보고 막상 코드를 짜보고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전 세대들보다 더 멍청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이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 때문에 취직하는 게 더 어렵나?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못하고 와서 그 부분들이 기성세대와 기성 시스템은 그거를 이해한다는 간주하에 서 있는데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I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막 넘어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실무에서 일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결과 위주로 뭔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 바쁘니까. 근데 이 과정적인 측면들은요, 여러분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지금 AI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근본적인 원리들, 뭔가 내가 물어봐서 답을 쭉 내놓으면 답 갖고 쓰고 뭐 활용하는 것보다도 이 리즈닝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나 왜 그런지 혹은 이건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 건지를 항상 뜯어가지고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진득하게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은 이 커튼 뒤의 난리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커튼 뒤의 난리지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어떤 흔히 이제 통일장 이론 같이 그런 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게 이거였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모양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건 여기서 봤을 땐 이거고 이거의 전체 모양은 이거구나라는 모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지식 체계들이. 그런 깨달음이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있다 올라가다 보면은 점프를 탁탁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제 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지식 체계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던 이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가, 관심도 없고. 근데 어쨌든 NJ 채널에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거니까 공부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브랜드 걸고 개발자들이 내 이름을 걸고 뭔가 만들고 싶어 하고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융합된 부분이니까 더 하면 되겠지.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고 절대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예, 저는 좀 거짓말 좀 못하면 유행 따라다니는 사람들 약간 반은 벌레 보듯이 봅니다. 거짓말 좀 못해서. 너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본인만 낭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스포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차곡차곡 쌓아다 보면은 유행이라는 게 보입니다. 트렌드도 보여요. 이게 이 다음에 뭐 때문에 바뀌어서 왜 이게 됐고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고 이런 때는 어느 사람들이 더 직장 취직이라든지 어떤 요구가 일어날 거 이게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인간관계가 그 조립이 되잖아. 다 대기업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클릭이나 그런 사람들 좋아하게끔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쓰라는 거야. 트렌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가 맛있대 옷이 이렇대 뭐 헤어스타일 이렇대 이런 건 따라가세요. 뭐 그렇지 굳이 뭐.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나만의 강점을 발굴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트라이 앤 에러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유행 따라간다? 그럼 큰일 납니다. 절대 여러분들 유행 이런 부분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NJ 채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통찰이 많으시니까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링크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그 8편인가 만들었던 비디오 있거든요. 그거 꼭 다 보시고 학습을 할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한 꼭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AI가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답을 줬어. 근데 이 답이 어려워 나한테. 내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계속 핑퐁 하다 보면 내 수준에 그 답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AI가 박사급이라 하더라도 나랑 일하다 보면은 내가 초딩이면 초딩으로 변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중딩이면 중딩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보다 박사보다 더 높아. 한 분야의 전문가 정점을 찍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건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엔지니어링 하면서 그 AI를 그 박사급 AI의 학습력과 실행력과 그 난리지들을 튜닝을 잘해서 잘 쓸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AI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본 사람. 즉 그냥 실력이 좋고 도메인 난리지 있고 자기 전공과 그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이행되고 그러니까 원색적인 도구가 있으면 이 원색을 잘 색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론 플러스 실무적인 감각들 경험들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너무 따라다니기보다도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너무 다양하고 노이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그렇게 좀 아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실력들을 키우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나의 유니크한 캐릭터, 얘기했잖아. 내 전공들, 내 경험들 이게 다 데이터 프로세서라니까요.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이런 경험들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다 이 문제 해결이 다
나의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프로세스해갖고 나오는 결과들이거든.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델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야. 노이즈 되게 많아요. 막 요즘 AI 때문에 뭐 바뀌었다, 직업이 없어진다, 뭐 한다 그러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리라고.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가라고. 이럴 때일수록 파운데이션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리라고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관련된 비디오들 Q&A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 보시면서 지적 체력을 좀 쌓으시고, 요즘은 또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기사도 믿기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두 부류는 아닌데요. 두 부류. 네, 두 부류. 뭐냐면 하나는 브레인 러시라 그래서 뇌썩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뇌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쇼츠라든지 사고 없이 그냥 결과만 딱딱딱딱. 요번 일본 애들이 그렇다면서요. 얼핏 주워 들었는데 다 챗GPT에 물어본대요. 내 상관없이. 그래서 주변에서도 야 챗GPT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풍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 꽤 많죠. 자기 개인 정보 막 이런 어떤 연애사까지 싹 다 AI한테 얘기해놓고 그때그때 막 물어보면서 하는데 자기의 컬러와 자기의 캐릭터가 없으면은 휘둘립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가 10대 20대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건데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뉴스 기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AI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고 진짜로 챗GPT 처음 나왔을 때는 AI 뭐야 실수도 많다 그러다가 되게 좋아졌다가 잘한다고 하면서 에이전트 나오면서 뭐 직장 다 없어진다 코딩하는 사람 다 없어진다 막 교육하는 사람 다 없어진다 이러다가 또 지금은 또 다시 회사에서 사람 다시 뽑는다 이러면서 뭐 막 이게 다 흐름 트렌드인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근본부터 쌓아 올려 나가다 보면 그냥 다 눈에 잡히는 것들이니까 일단 그런 과정에서 결국 지금은 또 두 부류는 아닌데잖아. 한 사람은 AI 코딩 때문에 직업을 잃고 한 사람은 AI 코딩 때문에 직업을 승승장구해. 교육도 마찬가지야. 뇌가 썩어. 한 사람은 더 학습을 잘해. 제가 계속 얘기했죠. AI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개인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 내가 내 실력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이것들을 갖고 생산성 환상을 실질적인 생산성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인 생산성이 나오더라도 생산성 환상으로 그냥 투영시켜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했던 개발자인데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AI 때문에 개발을 안 하게 된다고 없어질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묻고 싶어요. 그거는 AI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경험이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마켓들이 있어요. 10개 이상에서 100개 이하 정도의 피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뭐 탁탁탁 되는 이런 피처에서는 AI로 끝내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그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제들은 프로그래밍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사고하고 기술하고 관리하고 더 큰 틀에서 보면은 AI를 뛰어넘는 그 많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장단점을 이해하는 분들은 AI를 가지고 더 잘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직업 잃었다고 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나올 거야. 왜냐면 그건 다시 얘기하지만 AI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나의 실력 없는 문제가 AI로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뭔가 결과적으로 포장을 하고 과제를 예쁘게 내고 좋은 아웃풋을 해도 5분만 말을 섞어보면은 선배님들이라든지 그 분야에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은 5분만 얘기해보면 다 합니다. 다 알아. 근데 그걸 AI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왜? 자기가 그거에 가장 의존했기 때문에. 반대로 나의 실력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나의 실력을 탓으로 돌리고 계속 NJ 채널에서 얘기하죠. 내 실력을 쌓아 올리는 거야.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참 이 관련돼서 할 말은 많은데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서 말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그냥 내가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편에 서서 얘기하기를 기대하는 것 뿐이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듣고 이야기 나누고 사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지금같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